하자. 그 여기가 더 가깝대. 켰어? 카메라? 왜 켰어 이거? 켰어. 아 근데 내가 편집하면 돼가지고. 오빠가 다 쓰고. 아니야 37초. 가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정윤 교수님 경영 전략론 두 번째 개인 토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회자인 홍경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씩 그 소개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방희석이라고 합니다. 이야, 네, 저는 나그입니다. 이야. 최선아입니다. 네,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냥 개인 토론 주제로 가져온 게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오프닝식으로 편하게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온 건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나 지금 이게 되게 언론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을 지금 뭐 지나가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개개인들이 혹시 느끼고 있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 지금 사용하는 뭐 핸드폰에도 저희가 그냥 언어로 네. 이제 핸드폰에 하고자 하는 그런 알람, 인터넷 얘기를 하면 얘가 실행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벌써 저희한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뭔가 빅데이터, AI 뭐 혹은 또 로봇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에 AI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맞으신가요? 네, 저희가 가장 가까이 그리고 편하게 네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라고. 네. 혹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전자기기나 모든 거 이제 사물 인터넷이 연동이 돼서 네. 우리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뭐 가습기라든지 TV라든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직접 눌러야 되는데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뭐 채널이라든지 뭐 가습기는 뭐 온도 조절 뭐 이런 것도 다 되니까 그런 것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습기도 알아서 온도 조절이 돼요? 가습기 제가 알고 있는 LG 것 중에 가습기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도 조절도 되고 뭐 끌 수도 있고 그게 뭐 그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켜놓고 나가면 알아서 꺼지고. 네, 그렇대요. 그럼 또 혹시 또 사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저도 사실 왔다고 느끼는 게 네. 사람이 사실 결제를 할 때 옛날에는 현찰 혹은 실물 카드로만 결제를 했었는데 요즘엔 삼성페이 같은 걸로 가볍게 할 수 있고 뭐 알리페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현금 가지고 지불하고 조금 발달돼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NFC라는 그 삼성에서 그 기술을 사가지고 탭을 대가지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 4차 산업혁명도 이제 금융권에서도 결제하는 시스템에서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은 또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뭐 왔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서 차 시동을 걸거나 핸드폰도 그리고 집 밖에 있어도 네. 집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정확하게 뭐 불도 끄고 가스레인지도 끄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직 정확하게 다 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아직은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네. 뭐 요즘 한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다 그 전자 그걸로
맞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해킹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새 보니까 아파트들이.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다 오진 않았다.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요새 젊은 부부들 막 청소 집에 누가 하냐 막 이런 걸로 옛날에는 많이 싸우고 이랬으면 요새는 로봇 청소기 그냥 아침에 틀어놓고 원하는 시간에 해놓고 그게 막 알아서 막 사물 보면 그 LG에서 나온 무선 청소기 보니까 무슨 광고를 봤는데 그 미로 찾기 하듯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앞에 장애물 턱 이런 거 해놨는데 걔가 알아서 그걸 다 진행하면서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4차 산업혁명 솔직히 하면 저는 되게 좀 그 말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뭐 1차는 뭐 불을 발견한 거, 2차는 농업을 시작한 농업혁명, 3차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증기기관차를 개발해서 한 거, 이거 4차는 하는데 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매개체가 뭔데?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랬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보면 크게 보면 뭐 AI, 뭐 빅데이터, 뭐 로봇 이런다는데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벌써 우리가 그 혁명의 그 분기점이라 해야 되나? 거기를 이미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또 혹은 뭐 다른 사례가 더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사례? 그거 중에 제일 한 게 요새 새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리 누를 수 있잖아요. 네. 요새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집에서 먼저 누르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은 다들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혹은 또 그 물류 쪽에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칩 무슨 칩이 있는데 혹시 그 칩 뭔지 아시나요? 아 혹시 RFID 칩? 네 그거 RFID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그 도로 운송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물류센터에서 제가 옛날에 알바를 해봤을 때 느낀 건데 그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RFID 칩이라는 게 도입한 이후로 그냥 기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 둘, 세 개 카운트가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이미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뭐 산업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지금 LG전자 이런데 공장 라인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생산직 라인이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RPA라 그래서 로봇이 되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막 많이 영상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수리만 하면 되고 조립만 하면 되고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이 다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 산업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 혹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 혁명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신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또한 그냥 자유롭게 오늘 토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요. 저희가 원래 다 친한 사이지만 좀 존칭을 쓰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토론하다가 웃으셔도 되고 그냥 웃긴 얘기 나오면 웃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무서운 게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저희가 일전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밖에서 미리 보일러도 추울 때 켤 수 있고 에어컨도 켜놓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편하게 왔다 갔다 로봇 청소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편리함도 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발전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점점 커지는데 그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커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많이 잃고 그리고 대신에 그 일자리가 로봇이 생김으로써 로봇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일자리가 생기는 거면 아까 쉽게 말해서 생산직은 이렇게 단순한 산후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솔직히 차별적인 반론이 아니라 고학력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고학력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로봇이 생겨서 사람들은 많은 직장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새로 생긴 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오면서 친구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그 로봇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렇게 뭐 배려한다거나 양보한다거나 관용을 베푸는 일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감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검사들이 로봇을 만약에 대체를 한다. 어떤 한 죄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게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그 쉽게 또 할머니들이 뭐 무단횡단 할 때도 사람들은 이제 경찰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얘기할 수 있는데 로봇들은 잘못됐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거를 노인들은 이런 걸 또 어려워하니까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네, 편리한 점도 많지만 되게 무섭고 두려운 점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설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걸 상상했었어요. 일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네.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로봇이 대체를 한다면 이제 인간이랑 로봇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감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일단 두뇌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일 처리는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탁탁탁 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좀 다른 방면의 생각은 일단 만약에 뭐 예로서 판사랑 경찰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요새 뭐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도 많잖아요. 뭐 이제 뭐 버닝썬이라든지 뭐 김학의 이러면서 좀 최근 이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이슈가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참 힘이 없고 내가 너무 억울해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서 뭐 판사가 잘못된 감정에 호소를 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잘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판사는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주관적인 이런 입장 전혀 없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무조건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판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 하면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확실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저는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좋은 면과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할머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 무단횡단하고 그런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건 살짝 좀 논지에 살짝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천리만상 이거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 뭐 베이징 시내 어디 내에 CCTV를 엄청 많이 깔았어요. 한 몇십만 개가 깔았는데 얘네가 지금 이거를 등급제를 매겼어요. 만약에 오늘 이 친구가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그 얼굴이 찍혀가지고 얘가 점수가 깎여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냐면 모든 국민을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낮으면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심지어 식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점수가 근데 이게 그 기술력이 말이 돼 이랬는데 지금 그걸 벌써 구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몇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장에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 어떻게 잡았냐 이러니까 그 시스템 이용해서 잡았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가 지금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들이 가면 많이 놀랜대요. 작년과 다르게 뭘 놀래냐면 빵빵 소리가 없대요. 이제. 그게 기술력이 어느 정도면 내가 빵 했어. 그러면 이게 뭐 이거 공해? 소음 공해라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가 딱 찍어서 이 얼굴 잘 인식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빵 하는 순간 인식해가지고 점수를 하락시키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 벌써 도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공산 근데 뭐 화웨이가 이제 뭐 중국에서 미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통신장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벌써 그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논지로 돌아와서 미래는 어떻게 대체가 될 것인가? 그럼 만약에 할머님들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벌금을 받고 이렇게 좀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좀 할머님들이 그런 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도 되고 피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으니까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도입이 됨으로써 초반에 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어찌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냥 뭐 완전 그냥 저희는 그냥 반대. 그냥 반대 의견이긴 한데 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사회자분과 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하지만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오랜만에 당구를 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두 속일 수가 없으면은 속인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아무튼 자기의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자기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실화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미래는 로봇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맞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뭐 당연히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무조건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점수를 매기고 있을 거라니까. 하지만 이거를 사람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좀 더 자유도를 주거나 어떤 사람은 좀 더 강압을 하거나 이거를 누가 통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진짜 지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고 너무 웃기잖아요. 너는 700점, 그러니까 레벨업 하는 거예요. RPG 게임을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싸, 너 착한 일 했어. 안 했으면 뭐 레벨 다운되고 레벨업을 해서 내가 이제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이런 걸 정해놨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럼 뭐 이렇게 이런 미래도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미래를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 여행을 추구를 하기 위해 발권을 해주는 성노동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를 보통 이제 사전 발권으로 기계가 이미 지금도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저희 부모님 또래분들이나 할머니나 그런 분들 사실 기계를 사용하기는 더 어렵고 혹시라도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은 계시면 기계를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또 대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뭐 지금도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뭐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화 상담원분. 근데 지금도 자동으로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챗봇이나 채팅으로 하는 것도 많고 보통적으로 상담원이 연결되기 전에 ARS로 다 멘트가 한 다음에 끊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전 연령대가 다 가능한 건지 항상 그런 점이 걱정이 저는 되네요. 진짜 그래요. 영화 같은 것도 요즘은 거기 아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뭐 강남 한복판이에요. 큰 곳은 직원이 항상 상주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거주하는 곳 인근 영화관들만 봐도 영화 티켓 발권해서 티켓 있는데 사람이 없고 안 내시 뭐 벨을 누르세요. 아니면 여기 새로 생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네프 하는 곳에 같이 티켓 발권하고 하는데 그것마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티켓을 사고 팝콘도 그쪽에서 사는 걸로 해서 직접 뭘 얘기하고 구입하는 게 없어서 솔직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얼마나 영화를 모시러 보러 가자고 했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제가 티켓을 이미 핸드폰으로 다 발권해놨는데 티켓은 이렇게 물어보셔서 설명을 해드려도 나는 그럼 영화도 못 보겠다. 그리고 뭐 모시고 시외로 나가면 왜 저희 씁쓸하세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 앱 다 이용하잖아요. 시외.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설치하고 또 카드를 등록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연령대별로는 그러니까 고령화를 새로운 젊은 사람들만 배려하고 일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은 하기 힘들게. 그러면 미래가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거의 다 뭐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으로
한다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고령화 문제도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고 맞아요. 이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인, 이제 고령화 이제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럼 그에 맞춰서 로봇이 과연 지금의 서비스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로봇이면 부정적으로만 되게 인식이 있는데, 혹시 뭐 긍정적인 역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소니에서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한 120cm고 되게 조그만데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대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을 이렇게 지금 뭐 무거운 거 들어주고 직접, 상당히 지금 가격은 비싼데 그런 게 지금 점점 대체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좀 그런 고령화된 인구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좀 우리에게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네. 사실 장님 같은 이런 좀 어려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 움직이고 싶을 때 혹시나 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로봇이 도와서 뭐 긴급한 상황을 해결해 준다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 네.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보도블럭을 친다고 해도 파손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월요일날 파손됐다 해서 화요일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경수 씨는 어떤 미래가 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미래가 있으세요? 먼저 생각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그리는 미래는 결국엔 우리 사회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서 뭐 사람 없는 가게에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이제 영화나 밥을 주문해서 밥을 먹고 또 자율주행차 타고 오고, 약간 이런 삶을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가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럼 우리는 약간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미래가 다가올 때, 그럼 우리가 그 미래에 맞춰서 이제 로봇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일자리를 놓고 취업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이 교수님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일단 앞에 저기 적어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보셔도 돼요, 편하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열정, 갈등 조정 능력. 그냥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냥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역량. 근데 저거 보면 되게 약간 좀 두루뭉술하고 창의성 필요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해. 왜냐하면 로봇은 문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걔가 이제 할 수 있는 사고가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알파고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에 바둑으로 그 누구죠? 이세돌을 이길 때 바둑이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놓고, 그러니까 0, 1, 그 컴퓨터 알고리즘 그 싸움이잖아요. 여기 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놓을 수 있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을 수 있고, 그럼 그거를 미리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얘는 여기 놓으면 맨날 여기, 경우의 수를 한 수만 가지를 로봇이니까 알파고가 생각해서 이긴 거였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이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물을 쏟았어. 그럼 이거를 치워야 될까 안 치워야 될까라는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처럼 물을 쏟으면 무조건 치우세요라는 거를 입력을 해놨어. 그럼 치우게만 하지, 만약에 난 이걸 안 치우고 싶어. 안 치우는 게 나야. 만약에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더워서 내가 만약에 가습 효과를 내려고 바닥에다 물을 뿌렸어. 근데 지금 로봇이 와서 그걸 쓱 닦아. 야, 하지 마. 물 떨어졌으면 치워야 됩니다. 싹 닦아. 나 가습 효과 내려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역량은 저렇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또 뭘 해야 될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 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너무 주제가 광범위한가? 그럼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먼 미래에서는 그런 역량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어떤가? 진짜 딱 그 교과서대로 교과서대로. 틀에 박힌 교육은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왜 요점 정리한 거, 네. 그 서점에 가가지고 요점 정리한 거, 기출문제 사서 외우고 시험 보고. 맞아, 빈칸 넣기 하고. 네, OX 그런 거 다 외우고 시험 보고 했는데 지금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교육부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기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저희 시대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저희도 창의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교육 방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수 씨가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을 아들이 똑같이 받게 되는 거 원하세요? 저는 받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저희 사회가 그러니까 일단 안 받을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받고 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저희는 20살 때 되면은 20살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아니면 일 아니면은 군대 남자 군대. 세 가지가 딱 선택 사항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20살 때까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하나도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주위의 군살에 못 이겨서 직업을 갖든지 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빨리 가든지 무조건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대요. 20살 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은 한 1, 2년 정도는 독일. 네. 뭐 경험을 충분하게 하게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교 진로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아직 사회 자체가 좀 그런 1, 2년 노는 시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 사회가 좀 눈치를 주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사회잖아요. 안 그래도 저 같아도 저는 뭐 대학을 갔지만 사실 너 지금 이제 와서 너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뭘 할래? 이러면 제가 이제 26인데 6, 7년 정도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생각을 막 하면 나는 진짜 그냥 자동차 정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게 되면 나만의 기술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는데 그리고 그 뭐 나중 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나서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때문에 선택지가 딱 두 개였잖아요. 뭐 군대를 제외하면 너 일할래? 취업할래? 일할래? 학교 갈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진짜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만약에 저는 다시 돌아가면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만의 좀 역량을 갖추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나라 다들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시험 영어 시험을 만약에 보라 그러면 영어 문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이 똑똑해서 시험을 잘 보고 멍청해서 시험을 못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그 페이지에 거기 장을 외웠어. 내가 만약 밤새도록 외우는 거 그냥 이거 외워서 빈칸이 뭔지 알아. 그러면 얘는 똑똑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얘가 그렇게 똑똑한 애야. 그럼 학교에서 보면 얘는 뭐 창의적일 수도 있구나. 얘는 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사람을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되게 이런 교육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지금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또 시험 점수에 따라서 또 반을 나누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진짜요? 맞아. 뭐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맞는 친구들끼리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정말 뭐 이게 내 자신을 부끄러워서 그냥 외워서 그 반에 가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자체가 뭐 점수에 워낙 연연하다 보니까 주관식 자체도 그렇게 선생님이 매긴 그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하니까 사실 뭐 미래에는 어떻게 교육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핸드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다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얼마 1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 세대에는
한 1900년대 1900년대 중후반 때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오는 이런데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죠 뭐 사지선다 해가지고 찍어서 맞으면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으면 창의성이 있는 애. 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듣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주관적인 생각에 좋은 교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관식을 내주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조금 열정적이시지 않고 좀 제 참된 교육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은 객관식 문제를 아직도 내세요. 그러면 딱 그 같은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 그냥 객관식은 하루 전날 파다닥 외워요. 파다닥 외워서 그냥 보고 1, 2, 3, 4, 5 중에 옳지 않은 말 그냥 딱딱 집어서 그거 집으면 그거 점수 받는 거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배운 부분을 그냥 다 그냥 생각을 해봐요. 흐름을 막 생각해요. 아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여기서 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걸 상태로 들어가서 시험을 내 생각을 다 써요. 그럼 나중에 저도 지금 막 1년, 2년 전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관식 시험 봤던 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도 다 더 기억이 남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그럼 우리 현재 교육이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미래는 저는 좀 더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 게 마냥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뭐 기계로 바뀌어서 뭐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효율적이게 변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없다면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안하다고 행복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좀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기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못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개발자들도 그런 걸 알아야지 좀 더 그런 사회적인 약자거나 좀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도 배려해서 기계를 또 교육시킬 거고 또 만들어가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은 게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베이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럼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하는 것도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저 있는 직장에 네. 애들이 이제 되게 즐겁게 전교생이, 그러니까 전 한 학년이 네. 전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 뭐 수업하고 수행평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 직장 동료분들이 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 나의 명함 만들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함 그게 수업이에요? 수업이었어요. 네. 수업이었어요. 미술 시간에 종이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색칠하면 자기 명함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아까 행복한 거를 추구하기 위해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명함 만들 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할 건지. 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지금 저희도 수업할 때 그랬지만 지금 공부 잘해야 돼. 지금 공부 잘해야 중학교 2학년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뒤처지지 않고 취직할 때 너한테 도움이 돼.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당장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미래가 1년, 2년이나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명함을 만들고 그 작품을 모든 아이들 한 학년 전체를 다 전시를 해줬어요. 학교 복도에. 근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었어요. 정말 행복해했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구경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 꿈이 뭐 대통령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회사원도 있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상상해보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저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좀 돼야 된다 했지만, 사실 사회 시스템상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미래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이게
해서 공부를 뭐 아예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 행복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좀 불행해질 수 있는 거니까 행복을 한 건 맞지만 미래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네, 확실한 자기가 네, 주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그러면 하게 되네요. 막 이거 외워 뭐 해 이런 거보다 아까 경수 씨가 말한 것처럼 1, 2년 놀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너가 생각을 할 수 있게 주관적으로 이거 외워서 치이고 눈치 주고 이런 거보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상적인 교육 현장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그럼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노트북 이제 점점 이런 게뭐 초등학생들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게 그냥 핸드폰에는 뭐 게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플랫폼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교수님이 만든 게 G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수업 시작 전에 다들 보신 것처럼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G러닝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10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미 저희가 뭐 하는 게 뭐 NC소프트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냥 막 영어 되게 단순한 게임 있잖아요. 그냥 사과 보고 여기다가 애플 이렇게 친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 그냥 그런 것도 다 G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애가 재밌다 공부라고 안 느끼고 그냥 이렇게 만들 거에 가까운 게 G러닝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옛날에 게임 중에 큐플레이라고 어. 그런 문제 풀고 뭐 수수께끼 있으면 문제 풀고 그러고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문제가 나오면은 OX 나가지고 X 쪽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1등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저는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건 재밌었어요. 이분도 큐플레이 좀 유명하셨다는데 랭크셨다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큐플레이로 좀 날리셨대요. 나중에도 기억에도 많이 남고 기존 게임을 이용한 차라리 새로운 뭐 게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저는 근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사실 쉬운 부분이나 상식 같은 거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어려운 부분까지 그걸 게임화 시키면서 그게 이게 재밌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경수 씨 말도 희석 씨 말도 다 맞는 게 그 아이들이 수업을 정규 과정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정규 과정으로 하기에는 일단 정규 과정에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행복 주는 것도 있고 자기 뭐 인권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시기에 배워야 할 지식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입식이든 뭐든 그 지식들을 배우는데 즐겁게 배우는 거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정규화 힘들겠지만 다른 뭐 창의 활동이나 아니면 아들 자유학기자 활동이나 이런 거 활동할 때는 게임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사실은 뭐 국영수사가 도덕, 뭐 역사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좀 우리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기본적인 역량? 함양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에게 그걸 오는 과정이.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오면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코딩이라고 맞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막 알려주고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몇 번 배웠는데 성인들도 어려워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또 이제 국영수사가 플러스 이제 그거도 알려줘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언어도 더욱 알려줘야 되고 심지어 이제 코딩이랑 언어랑 합쳐서 뭐 영어로 배우는 코딩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될 게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배워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참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너 이거 안 하면 미래 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때요? 아들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교육하면 뭐 교육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밑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직업에 귀천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귀천은 뭐 없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꼭 직업을 못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 아들이 공부가 별로 흥미가 없고 그러면은 더 공부보다는 많은 직업들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뭐 굳이 공부 아니어도 뭐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은 로봇 고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뭐 로봇이 흔들리는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교육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 애가 많이 행복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뭐 꼭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우리도 커가면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갑자기 우리도 커가면서 분명 우리 부모님도 우리한테 너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너가 뭘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키우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생각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시켜주면 그 경험의 끝이 어딘가. 만약에 뭐 오늘 뭐 조랑말 보여줬어. 동물원 데려갔어. 아니 항상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도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앞으로도 계속 재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도 코딩도 배워야 되고 뭐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래야 나중에 또 미래에 살 게 있다는데 그래서 교육을 하고 4차 산업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이에게는 그런 걸 많이 해줘야 뭐 나중에 할 게 있다는데 만약에 애가 그런 걸 다 싫어해 아이가 뭐 이걸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막 자기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자식이 먼저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게끔 나 뭐 보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굳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지만 뭐 그 자식이 공부하고 놀고 뭐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을 것이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고 꼭 자식이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아니라 극성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식이 살다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멋있네요. 대부분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애기한테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어른들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어른분들은 그러기도 하고 사실 애기가 원하는 그거를 뭐 찾아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피아노 학원 애기가 진짜 자기가 뭐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통 부모님들이 맞벌이만 하셔도 남는 시간에는 다 학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직접 애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주변 직장인들 다 자녀분이 있으신데 얘기해보면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슬퍼해요. 사회가 뭐 물론 돈이 이렇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뭐 아이가 피자 한 판을 먹고 싶어도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거잖아요. 있어야 수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데 부모가 뭐 아무리 일찍 퇴근을 한다 해도 5시, 6시인데 그때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학교가 뭐 12시, 1시에 끝나니까 5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은 돌봄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에서도 계속 돌리고 돌봄도 끝나고 나면 시간이 또 남아서 또 학원에 보내고 이게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사례인데 막 보통은 그
아직 저학년이나 솔직히 성인 돼서도 자기 꿈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여자친구 키가 좀 큰 편인데 키 크면 뭐 운동선수 해야지, 뭐 배구 선수 해야지, 막 이런 것도 권유도 뭐 받고 그런 것들이 벌써 어른들이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때 아이들 그 직무체험, 뭐 직업체험 이래가지고 저쪽에 성남에 가면 잡코리아라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체험 할 수 있는데 있어요. 애기들도 갔죠. 음. 네,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뭐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도 정하고 이 분야가 정말 좋아서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어하는 걸 찾아주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육이 다 정형화돼 있고 이렇지만 아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학교보다는 저 솔직히 부모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큰 게 가정에서 제가 중학교에서 일하잖아요. 학교 부모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아이들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부모가 하다못해 아이 아픈 걸 알고 그 교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만 봐도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른 게 자기는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이 아이는 부모가 관심과 사랑을 주니까 더 거기에 부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사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저희는 어른들의 교육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로를 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멘붕 왔죠? 네, 멘붕 왔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그러니까 현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주제가 4차 산업혁명 교육혁명인데 그럼 현실 교육이 참 잘못됐고 미래에는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구체화해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으로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킬 수 있고 컴퓨터로도 시킬 수 있고 뭐 태블릿으로도 시킬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게임으로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뭐 지러닝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계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사람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시간이 얼추 될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국영수사과라는 과목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가 뭐 그 나라 언어, 국어, 뭐 영어, 뭐 언어를 알아야 되고 뭐 영어처럼 제2외국어처럼 하나 더 알면 좋고 수학은 뭐 앞으로 뭐 계산하고 이런 거 뭐 다 계산기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수학적인 그래프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사람이 해야 될까?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발명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어폰 같은 거 꽂으면은 동시 번역. 네, 동시 번역이 바로 된다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영어는 뭐 굳이 언어 같은 거. 저는 반대인 게 보통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랑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기계를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예를 들어 예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 하나가 아니라 10개씩 또 나올 수가 있는데 또 기계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또 해주는지 그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딱 정해진 형식적인 내용은 뭐 기계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이제 경험이나 뭐 그런 이제 뭐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인간이 교육을 담당해서 이렇게 양분화해서 새로운 교육 혁명을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아 씨 말씀처럼 교육을 하다 보면 원하는 이제 답안지와 질문이 엄청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AI 로봇으로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 또한 또 들기도 하네 말씀처럼. 또한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들 제 어. 대눈을 피하시기 시작하세요. 저도 네. 저는 교수님 의견이 좀 비슷한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2 더하기 2는 4야.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지만 뭐좀 아빠 막 좌파랑 우파가 뭐야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어나 이런 뭐 사상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든지 근데 사람이 교육을 하다 보면 네. 좀 객관한 사상에 예를 들면 그쵸.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혹시 정하셨나요? 사업을요? 네. 좀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배움으로써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정치를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님이 이건 잘못됐네 이런 부분은 사람이 가르쳐야지 기계가 그걸 가르쳐 주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딱 있습니다. 경험이나 어떤 정서적인 네. 같은 경우는 그 심리 치료를 받을 때 로봇이 우리를 심리 치료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딱 해서 심리 치료를 뭐 두뇌 딱 이렇게 해보니까 넌 지금 우울증이야 이러면 나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요새 이러셔가지고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사람이 우울해지고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느낌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면접하는데 면접을 보통 사람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사람이 사람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롯데인가 어디서 그 화면을 보고 보내면 그 롯데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AI가 이 사람을 평가해 준대요. 얼굴 표정, 말, 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지금 뭐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그게 사실 신빙성이 적어가지고 어디까지 그게 도입이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AI가 과연 그러니까 로봇이 기계가 인간의 교육을 형식적인 걸 담당할 수 있을까?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사람이 과연 정서적인 거나 경험이나 이런 교육을 담당을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추우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문 닫아네.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춥지는 않습니다. 춥진 않아요. 네. 좀 그렇게 하고 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진행하시면서 혹시 이제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이라고 좀 저희가 익숙하지만 되게 생소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왔다고 딱 정의를 내린 사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빅데이터 말하는데 빅데이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로봇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까지 깊이 들어온 거는 뭐 집 안에서 쓰는 사물 인터넷 빼고는 딱히 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뭐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혹은 이쪽은 뭐 4차 산업혁명 내기였으면 이제 교육 쪽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기존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육을 미래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결론적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한 이유가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정해져 있고 기계랑 절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 진짜 먼저다. 사람이 정해졌네요. 나는 정해졌네. 생각을 정해진 거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인데 그 교수님께서 정치수업이었나요? 네? 정치수업. 아니요 기술 관련 수업이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던 도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왼쪽은 사람이 한 명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럼 자동차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게 공리주의라는 건데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죽이면 좀 더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은 나는 순결한 사람이니까 장애물 받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대통령 같은데 10명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절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 사람과 기계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대응해야지 그런 무작정 겁내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론이 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특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에서 한 가지 뭐 그냥 네. 예시만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교육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4차 산업이 왔고 인간이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엄청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안 사라질 직업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기술이 뭐 개발이 되고 있어서 곧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사라질 것 같은 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지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랐고 지금 로봇 청소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랐는데 생겨버렸고 청소가 아줌마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안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직업 또한 그럴 것 같아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좀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길러야 하는지 혹시 또 다른 분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뭐 아까 교육 쪽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더 제가 뭐 사회자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만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교육 또한 지금 이제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아직 이제 직업을 갖지 않았고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기업 같은 데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왔어?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원하지 3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을 해야 돼. 대학교를 4년 이제 곧 졸업인데 지금까지 가진 역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은 거의 이제 저런 흐름에 맞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원하는 인재를 원하니까 사실 저는 되게 고민도 많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올 여름에 이 친구와 함께 하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걸 해야 뭔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인데 그럼 그런 교육을 내가 빅데이터를 함으로써 내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로봇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교육을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요새. 저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되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고 그 빠르게 변하는 다음 사회 세대를 미리 배우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걸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배움으로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배움으로써 저희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인간이 이걸 더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뛰어넘게 인간이 이걸 더 좋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어 가는 어떤 거를 취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세컨이다. 네, 다녀오세요. 학교 약간 우리가 이유가 없었지. 왜요? 소리 커졌어. 어. 그럼 아저씨 출동하는데?
먼저 가서 계신데? 공부는 맞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콤이 작동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마저 저희끼리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선아 씨랑 경수 씨만 한번 그냥 자유롭게. 저는 네. 학교 다닐 때 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생 때쯤에 갑자기 의사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의사요? 네. 의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의대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고등학교 때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대학교를 가가지고 의대도 편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너무 저한테는 터무니가 없었고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기본적인 수업만 들으면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수업을 듣고 싶은 거를 참여를 해서 뭐 한 학교에서 그 수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사교육 같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럼 그거를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그냥 지금 기존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대신에 이제 뭐 찾아가는 거죠. 뭐 학교에 뭐 5일 내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규 수업 시간만 채우면은 나머지 요일 동안은 거기 가가지고 수업을 받고 온다든지.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을 일단 많이 개선을 해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 동감하는 게 보통 인문계는 수업이 끝나면은 자율 시간이 한 4-5시간이나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는 사실 말만 자유이지 친구들과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떠들 수도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자유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먼저 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이전에 저학년 때부터 뭔가 활동적이거나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아, 구체적인 네. 사례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어떤 부분은 지금 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가지고 말씀하신 네. 초콜릿은 먹었는데 네. 사실 저도 어떤 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죠. 기계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계를 다스려요. 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에서 자동차 차체를 움직이고 막 이런 작업은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런 거를 움직이는 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계가 하더라도 그런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 사람이 결국 조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AI가 생기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에 그 AI를 그 혼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AI. 결국에 네, 그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컴퓨터는 101010 다 아시죠?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기계를 가르치려면 1010 이진법으로 다시 변환을 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AI가 완성되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계랑 이제 공존하는 법 이런 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 주제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고 하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미래가 참 어디 가서 저희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일단 여기 이쯤에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냥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을라나? 뭔 소리 했는데 솔직히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재밌어.